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4일이고요. 지난 시간과 브리핑 드릴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생명과학이 오늘 초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7월 14일이죠. 7월 14일에 29%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차익 실현들 나오면서 주가를 반환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때랑 좀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000원 부분입니다. 저항 구간 우리 고가 오늘 고가 형성을 한 게 12,950원입니다. 12,950원 13,000원 부근에서의 저항 구간들 여기 일단은 저항을 한번 받았고 여기서도 지지 구간들 형성을 했다가 이게 저항은 이제 지지는 이제 나중에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항이었다가 돌파를 했고 지지를 받았는데 또 이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탈됐던 그 와중에 이날은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됐지만 이게 우리가 보시면은 양봉에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잖아요. 양봉에서 빨간색 양봉에서 거래량 동반되면 이게 순매수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죄송합니다. 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가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게 자, 여기 이거 보면서 할게요. 거래량들이 동반됐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이 위에 거래량들을 소화하면서 매도 체결이 되면서 주가를 이 위에 호가를 잡아먹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기되어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이거 팔 매물이잖아요. 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주가를 좀 높게 팔기 위해서 매물을 내놔요. 근데 매물을 내놓는 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물을 내놓는 거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우리가 사람 욕심상 매도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높은 가격에서 팔려고 하고 우리가 사람 욕심상 매수를 할 때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살려고 하는 게 경매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경매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물 거래량들이 동반됐다라는 거는 이게 거래량들 호가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매수세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매도세가 적당히 나와야 이 가격에서 매도한 것들을 거래가 시키면서 이 호가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매수만 계속 나오면은 사는 사람들만 많고 위에서 파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럼 호가가 묶이게 돼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됩니다. 낮은 가격에서 살려고 하면 거래가 안 돼요. 그럼 낮은 가격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래가 되겠지만은 호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체결이 되겠죠. 매수 강도는 높은데 팔려고 하는 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인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강도가 높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슈가 있었죠. 이슈. 그러니까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들 투자 심리를 보는 것들이거든요. 투자 심리. 자, 이 당시에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고 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절반 부분 매수를 했던 거에 절반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탈하면서 이 구간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면서 호가를 잡아먹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 정도 아래 꼬리를 잡아놓은 거죠.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와 매도가 혼주세를 보여줬다.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매물의 혼주세를 보여줬다. 캔들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들 이 기간 동안 거래량들이 동반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저가 매수세가 확인됐던 만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이 구간들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확인이 됐어요. 추세적으로도 반등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도 이제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들이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제 보이시죠? 거래량들이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이었던 13,000원 부분들을 추후에 돌파를 해주는지 그리고 14,000원 그 다음에 15,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기대감이 뭐였냐? 우리가 뭐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인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능 생명과학인 거고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 VGXI가 이전에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상지자도 하고 이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무상지자도 해줬습니다. 유상지자를 했던 그 목적이 VGXI의 신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썼죠.
근데 VGXI가 플라스미드 DNA 플라스미드 DNA를 만드는 건데 이게 플라스미드 DNA가 mRNA 이 DNA를 가지고 이거를 RNA로 바꿉니다. RNA. 근데 여기서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를 통해서 이거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플라스미드 DN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뭐 백신 이런 거에서 임상이 더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필수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게 DNA 이게 위탁 생산을 하거든요. 위탁 생산을 CDMO라고 하죠. 위탁 생산을 하는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지 않은 그 공장의 외주를 맡겨야 됩니다. 위탁 받아가지고 생산을 대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 파운드리처럼,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그런 경우인데 VGXI가 공장 가동률 뭐 3천만 리터, 뭐 3천 리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수주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최대 가동률을 받았을 때 1조까지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자, 공장은 완공은 됐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가동에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상업 가동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2분기 당시에 우리가 가동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브리핑을 드리긴 했었는데 가동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올 10월 7일에 가동이 된다라고 해요. 가동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VGXI가 어디 있습니까? VGXI가 미국 텍사스였던가요?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10월 7일에 가동이 되구나. 준공식을 시작을 하구나. 이제 10월 7일 우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4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VGXI죠. VGXI의 연결 실적으로 진해생명과학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겠구나. 근데 이제 수주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매출이 가시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주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 근데 수주가 최근에 좀 들어왔던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공급계약 이거 공장 이제 건설 마무리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자,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좀비 기업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좀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4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비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좀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진화생명과학 원래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4년 연속 적자가 나면은 상장 폐지 사유, 뭐 관리 종목 이게 이런 사유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매출이 계속 적자가 나온다라고 해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적자를 만년 적자를 VGXI가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 있죠. 반도체도 있고 전기차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미국으로 와가지고 생산해라. 공장 짓고 생산해. 그래야지 인센티브 줄 거야. 보조금, 세금 감면 이렇게 해줄 거야. 혜택 줄 거야. 자, 그러면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특히 이제 중국 이런 데서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안 준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겠죠. 가격 경쟁력.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한 것들을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1,200원에 팝니다. 근데 세금이나 인센티브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팔리는 게 800원에 팔 수가 있네요. 이게 800원에 판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1,200원에 팔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800원에 남아도 세금을 더 감면을 시킬 수 있고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800원에 팔아도 1,000원에 판 것보다 이득이 남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그대로 1,000원에 팔 수밖에, 들어와서 팔려면 1,000원에 팔 수밖에 없죠. 가격 경쟁력이 이거를 팔아도 남는데 1,000원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제 자국산을 써라. 공장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게 계속 이제 트럼프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계속 부활을 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반도체랑 전기차랑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기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제외됐다라고 해서 피해주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피해주인데 막상 이제 까보니까 데이터가 수출 판매 데이터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당장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들은 아니고
장기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해가지고 전기차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할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진원생명과학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아직까지 VGXI가 가동이 시작을 해가지고 기대감들이 반영된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VGXI 가동하기 전까지는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엔데믹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면 투자에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장 가동이 계속 연기되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7일에 준공식을 한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4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하죠? 10, 11, 12에 대한 실적은 1, 2, 3, 2월. 2월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월. 그러니까 4분기 때부터 VGXI 공장 가동이 시작하면은 6월 달까지 이때 가동 시작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모습들. 물론 이 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들, 저항권에서 매물 소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영이 어려운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이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뭐 진원생명과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적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미국 바이오, 중국 견제라지만 발주 제한된 CDMO 위탁 생산 기업 VGXI죠. 치명상 입을 수 있다. 근데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다. 자, 막상 근데 이게 이 정책이라는 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로만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경제 견제에만 집중이 될 경우에는 한국 업계들의 전반적인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것만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수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해세면과 VGXI 7일 신공장 준공식 개최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격적으로 산업이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 3,000리터를 초과하는 용량, 그리고 추후에 신공장들 더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GXI 실적이 좀 잘 나오기를 보고요. 미국에 대한 그런 뭐 정책들로 인해서, 바이오 생산 정책들로 인해서 좀 가속도가 붙으면서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치료제 효능 평가에 착수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긴 했는데요. 뭐 일단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고 있구나까지.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일단은 저항 구간은 이 구간들 돌파한지 보고 15,000원까지, 그리고 15,000원에서 보합권 매물의 조정, 매물 소화 과정들 거치는 것들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